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유독 코스피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의 하락은 또 오늘 공교롭게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HLB의 FDA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조금 먼저 빠르게 올라올 만한 주식이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주도주 흐름이 끊기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종목도 대놓고 다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 반드시 끝까지 한번 시청을 좀 해주시고요. 영상 본 시작이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의 하락이 유독 강했습니다. 일단 중화권 증시도 전체적으로 무난했거든요. 1%대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2% 이상 빠졌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독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제 장 마감까지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알테오젠 4.9%대, HLB 3%대, 리가캠 6.8%대, 셀트리온 제약도 2%대,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들의 하락이 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나마라도 지금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네요. 자, 코스닥은 우선 지금 이제 11월로 넘어와서 이번 달도 하락 출발을 보임으로써 대략적으로 7개월째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위기가 아닌 이상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없어요. 연속적으로 빠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하락이 정말로 거의 금융위기급인데, 어쨌든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8년도에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때 당시에도 사실 뭐 하락폭이 워낙에 단기적으로 짧고 굵었지만 6, 7개월씩 빠지지는 않았어요. 쭉 빠지다가 잠깐 머무르다가 더 빠지거나, 빠지다가 빠른 반동 나오면서 기거나,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연속적인 7개월 동안의 하락이 생각보다 좀 길기는 깁니다. 중간에 잠깐이라도 리바운딩이 좀 나타나면 우리가 숨을 쉬겠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 좀 답답함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뭐 금융위기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라인업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약이 빠지면 코스닥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또 코스닥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 기타 중소형주들의 분위기도 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코스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투세 이슈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유예가 되니 폐지가 되니 시행이니 계속 시소 게임을 보이고 있어요. 뭔가 또렷한 결정이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과거 대비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좀 드렸죠. 이 체질 개선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결국에 숫자, 실적이 드러나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국채금리 상승이나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투자하는 데 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어요.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대부분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이고, 개별적인 이슈나 재료들이 너무 좋았고, 또 개별 실적에 대한 전망치, 가이던스 이런 게 너무나 좋았어요. 자, 그러다가 이런 내용들로는 이제 대부분 주가에 반영을 다 했고, 미국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각자 각계전투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실적 발표 플러스 해당 섹터에 대한 스토리로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먹거리를 찾아가면서 수급 이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이슈가 강한 제약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장과 지수 영향에 의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그런 외부적인 영향과 함께 시세를 동행하고 있는 거죠. HLB 주주님들은 단기적인 시세 변동성을 무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국채 금리가 어째서 어땠다, 환율이 어떻다, 제약 섹터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결국에 이슈나 재료 모멘텀 이쪽에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세는 단순 외부적인 영향을 반영해 나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재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비모 실사 같은 경우에는 11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예상이 되고, CMC 실사도 한 11월 말에서 12월 초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사 이후에 보고서도 써야 되고 또 서류 심사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이후에 실제 발표는 빨라야 1, 2월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쟁사인 BMS보다 어쨌든 결과 발표는 빠를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FDA 불발되면 이거는 센티적으로, 수급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부러진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두 번 부러지면 이제 더 이상 이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도주의 흐름을 체크하실 때 코덱스 헬스케어 지수를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었는데 이 코덱스 헬스케어 지수 기준으로 추세가 좀 꺾인 상황이거든요.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추세가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주도주 흐름에 있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종료가 되고 몇몇 종목들만 따로 움직일지 체크를 좀 해볼 중요한 변곡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주도주의 흐름이 원래 보통은 짧아요. 그렇게 엄청 길진 않습니다. 헬스케어 지수가 좀 꺾이면서 사실 제약주들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노출되는 빈도수 자체가 많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강력하게 부각되었던 재료들이 많이 반영되거나 소멸되고 있다는 거죠. 자, 주도주의 흐름이 종료될 가능성을 꼭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기존에 타 제약주들을 보유하신 분들 뭐 리가캠, ABL, 유한양행 이런 것들 물론 쉬었다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는 리가캠 같은 경우에는 9,400억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계약을 했지만 이게 일단 계약금을 먼저 받고 임상을 1상, 2상, 3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마일스톤을 또 받는 거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잘 이뤄냈을 때 9,400억을 받는 거거든요. 총 계약 금액이. 근데 이번에 이제 계약을 한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임상 단계에 있고, 물론 성공을 했을 때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어쨌든 마일스톤이 숫자로 찍히니까는 뭐 상대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겠지만 성공했을 때 일인 거죠. 어쨌든 계약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까봐야 아는 거고, 이 돈을 실제로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다.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시장 대비 기존에 강했던 주도주의 흐름들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뭔가 모르게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은 그런 종목들도 있고, 아니면 뭐 알테오젠의 ADC 같은 것들은 워낙에 또 기술이 좋고 시장 내에 ADC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희소성도 분명하게 있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배팅을 할 거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그거는 투자자마다 또 관점이 다르니까 내용과 스토리를 보면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11월, 내년 1월까지 모멘텀이 남아는 있는데 주도주의 흐름이 미리 끊겨버리면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도주의 흐름이 종료가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시면 그러면 익절을 좀 하시는 것도 좋다. 무리하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고점에서 뛰어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익절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신규로 매수하는 관점은요, 제가 이따 뒤에 소개해드리는 그런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관심을 가질 종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체질이 개선되고 또 의미 있는 숫자를 드러내는 기업들, 솔직히 말하면은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섹터냐와 무관하게 밸류가 그만큼 이제 레벨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업종 무관하고 그런 종목들은 매수를 좀 하면서 좋은 시세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관심을 가져볼 이 종목은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장티푸스 백신 수확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백신을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오고 이제 세팅이 다 돼서 이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실제로 벌기 시작했습니다. 장티푸스 발병률이 높은 일부 국가의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아예 하고 있고요. WHO에 따르면 이 장티푸스는 세계에서 매년 1,100만에서 2,0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 12만에서 16만 명이 매년 사망하고 있대요. 시장 규모로 보면 결코 적진 않습니다. 물론 단가는 좀 싸지만 27년까지 이 장티푸스 백신 규모는 한 7,200억 원대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이 기업의 3분기 실적은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몇 퍼센트?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어마어마하죠. 자, 연초 지연되었던 콜레라 백신 공급 물량이 3분기에 대량 선적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이 좀 됐는데요. 추가로 3분기에만 또 수주가 4번 정도 더 나왔는데 이게 규모가 또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 차근차근 실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실적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콜레라 쪽의 백신 수요도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4분기에도 유니세프향 공급 계약을 감안하면은 호실적 랠리가 계속될 것 같다. 더불어 고마진 제품들, 마진이 높은 제품들의 판매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티지가 발생하는데, 쇼티지가 뭐죠? 공급 부족 사태잖아요. 이 흐름이 2025년 내년까지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설명드린 이 종목은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바닥에서 보시면 의미 있게 지금 머리를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이긴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료방에서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또 수익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무료방에서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부터 시작해서 스윙 그 이상까지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DS 단석 같은 게 급등을 또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수익을 또 걷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원전 BHI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익절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 DS 단석, 디어유 이런 종목들도 급등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유바이오로직스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직전에 고점이었던 대략적으로 14,500원 부근을 장대양분과 대량 거래대금으로 지금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간에 지금 거래가 힘이 실리기 시작을 했고 외국계 창구에서도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서야 의미 있는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14,500원으로만 기준 딱 잡고 15,500원, 15,000원 이런 라인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놓고 보신다면 충분히 단기에서 스윙 관점까지도 좀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총 상위에 몸뚱아리가 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밸류가 레벨업되고 있는 종목들은요. 재료보다는 실적에 초점을 두고 모멘텀이 조금만 같이 부각이 해주면 이런 식으로 좋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흐름이 다 끊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와중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이제 본격적으로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 달에 이 종목을 꼭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준비를 좀 했었는데 어제부터 오픈을 해버렸죠. 삼성전자가 4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HBM량 매출이 늘어나면 우리는 이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미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이런 쪽으로 납품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텔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AI용 HBM은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강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투자를 정말 천문학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AI에 엄청 진심이잖아요. 자, 어쨌든 이 HBM은 내년까지는 일단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공급은 현저히 적어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뛰어들어야 되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콜 테스트를 거의 다 통과했다라는 뉘앙스의 이슈가 좀 나오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실적 발표하면서 반성문 쓰고 난리가 났었는데 오히려 오랜만에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었죠. 자, 이 기업이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 공시도 있었고요. 그 공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실적이 다 반영될 거기 때문에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내년까지 정말 큰 성장을 보여줄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어제자 이슈로 인해서 HBM의 드라이브를 준비하기 위해 대규모로 또 삼성에서 발주가 지금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일단은 직전 고점까지만 놓고 봤을 때 요만큼 수준만 올라오더라도 최소 80% 정도의 업사이드는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라든지 무료방 입장이라든지 또 다양한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좀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보탬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거기에서 뭐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 번씩 클릭해서 원하시는 거 선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HLB는 이슈와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를 좀 기다리시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른 종목들도 매매를 한번 좀 해보시고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때그때 핫한 종목들을 치고 빠지면서 수익을 챙기는 이런 느낌의 매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LB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게 됐든 간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